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최근에 그 국군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통째로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뉴스 들으신 적 있죠. 이게 또 그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군무원으로 복직한 그 사람의 개인 노트북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계 미국인 12살 때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수미 테리 씨가 미국 FBI 연방수사국에서 10년 동안 이 사람을 추적 감시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 증거를 확보해서 소위 말해서 간첩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었죠. 물론 7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서 지금은 석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형법상 간첩 행위를 할 경우 적국이란 즉 enemy state, 적국에 향해서만, 즉 이 적국은 우리로 치면 북한입니다. 근데 외국 foreign state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FBI가 수미 테리 씨 정도의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을 문제 삼아서 구속해서 기소할 것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는 수미 테리 씨급 이상의 엄청난 스파이들이 와글와글 하는 곳이 서울이다. 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군형법이라든지 형법에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지금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발의된 내용을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좀 논평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외국을 위해, 외국이란 건요, 북한도 있지만 북한은 지금 적성국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인근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뭐 다 포함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다 포함됩니다. 외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한 자, 또 군사 기밀을 외국에 유출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핵심은 뭐냐면, 현재의 군형법은 적을 위해서 되었습니다. 적, 영어로 치면 enemy, 적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 enemy state는 북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외국이라 하면은 광범위하게 되죠. 우리 혈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포함됩니다. 외국이면 미국이 우리와 혈맹인데 수미 테리 씨를 구속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외국의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군형법상. 그래서 임종덕 의원은 현행 군형법에도 누설죄가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낮아서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국가안보망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보니 전 세계의 스파이들이 지금 서울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왜? 적국, 즉 북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외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거나 법망이 허술하니까. 자,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행위 및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그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형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수차례 문제가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간첩죄에 외국을 명시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미 테리 씨가 FBI에게 적발되면서 구속이 되고 지금 보석금 7억 원 내고 나와 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임종덕 의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행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안보를 그만큼 더 튼튼히 하게 할 수 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 이런 걸 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최근 잇따라 터진 사건들 보세요. 국정원에 이어서 정보사,
비노출 간접 활동, 내부 정보 관리 등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요원들 동선 노출시키고 신상 정보 유출했고 이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정보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소 지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말에 따르면 블랙요원 신상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눈과 귀, 손발이 모두 잘렸다고 보면 된다. 기본 원칙이 훼손돼서 발생한 사안이다.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랙요원을 다시 훈련시켜서 파견하고 위장을 통해서 현지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20-30년이 걸린다. 20-30년이 그냥 손발 뭐 눈과 귀 다 잘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사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보면 2018년 9월에 2017년 3월에 집권해서 2017년 8월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 만들고 1년 지난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 있잖아요.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당시 1,400여 명의 안보 인력들이 감축된 것, 이것이 안보기관 역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국정원이 간첩 못 잡습니다. 경찰 보안과가 잡는 거예요. 또 과거엔 금기시되었던 정보요원의 방송 출연 등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다. 정보요원들이라는 건, 블랙요원들이라는 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종편이나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예능 방송에 정보사 출신 요원이 직접 출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보기관들이 지금 이거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탈탈 다 털리고 블랙요원들 신상이 북한에 다 넘어가고 그 길러내는데 20-30년 걸리는데 그럼 20-30년 동안 적국, 외국이 어떤 첩보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의 동향은 적국이나 해외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그 바보 되는 거지 이게 한마디로. 자, 이에 따라서 해외 정보망 및 대남 첩보망을 재건하는데 최소 10년, 최장 20-30년씩 걸릴 수 있다. 이런 아주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첩보원 출신의 한 인사,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외 활동이 향후 10년간 복원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10년 동안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살아라 이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20-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장. 교육훈련과 안보의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정권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분 보장과 승진체계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임종득 국회의원이 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적성국가, 즉 북한을 위해서 이런 군사기밀을 유출을 하면은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는데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미국, 뭐 동남아 국가,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런 나라에 이 기밀을 유출하면은 간첩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군형법입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임종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 발의 이거 신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말고 이거는 국익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신속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